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송병학입니다. 올해로 70이 넘었고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외동딸과 관련된 일은 지금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을 겁니다.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하지만 자식을 시집 보낸 후 제 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그 가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자주 굶고 신발이 떨어져도 쉽게 새 신발을 살 수 없었던 그 시절, 어머니는 늘 고생하며 저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린 나이에도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우리의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난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저는 아내와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해주려 애썼습니다. 딸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저는 새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모아둔 돈을 털었습니다.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딸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늘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딸이 받을 때마다 집에 가져오는 상장들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저는 2가지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 그녀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아내 역시 딸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그렇게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그녀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만큼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딸이 잘 자라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내 없이 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하면서도 딸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살아갔습니다. 딸은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딸은 대학에 진학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딸이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기에 저는 경제적으로 한결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는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딸이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딸이 결혼하겠다는 소식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운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보내다니, 평생을 함께한 딸이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겠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멀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예비 사위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딸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낸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결혼하면 이제 나와 멀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딸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딸과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신혼집도 좋고 모든 게 좋다고 말했고 남편과도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저는 딸이 잘 지내는 걸 보며 안심했습니다. 저는 딸의 행복을 보며 지금까지 제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조금 외로워졌지만 그래도 제 삶은 제 삶이고 딸의 삶은 딸의 삶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죠. 그러던 중 딸의 남편, 즉 사위는 해외에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나중에는 딸도 해외에 같이 데려간다고 했지만 일단 자리를 잡을 몇 년간은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혼자 남게 된 딸을 생각하며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제 엄마, 즉 저희 아내와도 이별했고 결혼하며 저와도 떨어져 지냈는데 이제는 남편이 해외에 떠난다고 하니 딸의 마음이 염려되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딸은 웃는 목소리로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그리고 이혼해서 시댁에 살고 있는 시누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돈네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낸지 모르게 다다로운 구석이 있는 사람들 같아 보였는데 딸이 과연 그들과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불안한 예감은 맞았던 걸까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딸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하면 늘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시댁 식구들과 바쁘게 지내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느라 나와 연락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딸이 전화를 받아도 대화가 어색하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목소리에도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딸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딸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딸이 좋아하던 나물과 여러 반찬을 장만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한 그날, 저는 큰 기대를 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이 반가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진 분위기는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딸이 나를 맞이했지만 얼굴은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딸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마저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딸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마치 불청객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딸의 아버지니까 사돈 내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과 사돈 처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인사하며 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날 딸과 사돈 내에 부담이 될까봐 준비한 음식만 건네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사돈 내의 표정과 반응을 보고서는 이 집에 들어가서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사돈은 저에게 마침 점심시간인데 잘 오셨다고 인사치레하며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자연스럽게 점심상을 내오라고 지시하더군요. 그래요. 이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투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딸이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펴고 음식을 올렸을 때 딸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초라하게 차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 아버지가 오셨는데 우리를 망신시키려고 이렇게 준비한 거니? 우리 집에 이런 음식은 어울리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자 딸은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딸의 모습은 마치 시집살이에 지쳐 모든 감정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딸의 무거운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딸이 준비한 음식을 내놓고 함께 식사를 하려던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너 내가 이 반찬은 다른 그릇에 담으라고 몇 번 얘기했니? 내가 시집 와서 이 집안 꼴이 다 엉망이 됐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시누이는 딸에게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먹자. 이런 게 한두 번인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다 잘 배운 건 아닌가 봐. 그 말에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인 제가 있는데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저의 섣부른 행동이 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식사가 끝나고 딸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뒤에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설거지도 이렇게 느리게 해서 언제 끝내려고. 내가 시집 와서 우리 집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됐어. 시누이도 가세하며 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대충대충 하니? 나 같으면 벌써 다 끝냈을 텐데. 넌 왜 그렇게 느리니? 딸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딸이 실수로 물컵을 떨어뜨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가 서투른 탓이야.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딸은 눈물을 삼키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이 집에서 데리고 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딸이 그동안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내해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보세요. 당신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내 딸이 이 집의 식모야? 노비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당신들은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딸의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냉담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시집 와서 우리 집안 규칙을 따르지 못했으니 당연히 혼나는 거지. 그게 무슨 학대입니까? 사돈, 우리 집안에서 댁내 딸을 거두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걸 잘 알려주는 과정일 뿐이죠. 이 정도는 시집살이도 아니에요. 지금 하는 말이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난 우리 아들이 이 아이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워서 그래요. 그렇다고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내가 다 잘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자식 이혼녀 만들기 싫으면 입 다물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은 이 집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그저 구박뿐이네요. 더 이상 내 딸이 이 집에서 상처받게 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데려가야겠어요. 그때 딸의 시누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돈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적응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구박이라니, 참. 저는 그 말을 듣고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적응이요. 내 딸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십니까? 내 딸이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당신들이 알기나 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만 하게 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받은 상처를 서서히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딸이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집안에서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고서 혼자 남은 딸이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고민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시집 보내는 일은 언제나 기쁘고도 불안한 일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 자식이 시댁에서 구박받는다면 부모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부모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